저희 장르만 여의도 정도라면 사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공이 인정하는 정말 그렇죠. 네. 중도지대 아니겠습니까? 치우쳐지지 않고. 그렇죠. 네. 네. 제가 내일 이제 발표 나오고 되는 걸로 발표가 나오면 네. 내일 바로 대표실에다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진? 예,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만 여의도에서 토론하는 걸로. 내일 그렇죠. 추진해- 공천이 된다면 예, 바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이건 뭐 여야 당대표 토론 1대1보다 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방송 시간이나 잘 지켜주세요. 네. 이제 세 분의 청년 정치인들 모시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그리고 류효정 분당갑 개혁신당 당협위원장이시네요.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정입니다. 이동학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뭡니까? 제가 어제 뭐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어제 원래 네. 출연 예정이었고 저희가 다 예고까지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11시쯤 보통 이제 오시는데, 왜냐면 12시 정도부터 출연이시라, 네. 어디쯤 오고 계시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 잔 건 아니었고.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집에서 잔 건 아니었고. 네.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네. 시간이 12시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11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토요일 날 작가님이 전화를 직접 주신 게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일정을 안 바꿔놨지? 하고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대형 빵꾸다. 어쩔 수 없다. 정면 돌파하자. 정면 돌파가 뭐죠? 사과죠. 근데 개인적으로 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나오신 게스트분들도 훌륭하지만 네. 저랑 하고 싶다고 이동학 전 최고가. 아니, 오늘도 원래 나오는 거였어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이러는 거였는데. 제가 최고.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는 네. 이번 주에 이제 월화수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이제 내일이면 결판이 나요. 그래요?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죠, 사실은. 오. 저번 주부터 해서 원래 그 이전부터 정신이 없었지만 네네네. 유독 어제 정신이 그제, 없었던 말씀. 오늘은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로 정면 돌파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통 사과가 정면 돌파군요. 네.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민주당 이런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우리 김명태 최고는? 민주당스러운 행동을 하셨는데 또 사과는 민주당 원래 잘 안 하는데 또 네. 민주당스럽게 또 민주당이 원래 하지 않았던 사과를 또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행동은 민주당답게 했는데 또 사과는 좀 약간 민주당스럽진 않다. 예. 네, 정체를 좀 알기가 좀 애매하다. 자, 류호정 지금 우리 분당 갑이죠, 당협위원장. 어떻게 선거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뭐 매일 이제 선거 운동 하고 있고요. 네. 인사도 하고 뭐 이제 당원분들께도 전화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당원분들에게. 네, 당원분들에게는 선거 운동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막 임명됐기 때문에 잘 해보겠다는 직접 전화해 아니면 직접 전화. 녹음? 직접 전화. 녹음은 너무 티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좀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진짜 전화를 주는 진짜 류호정이냐? 네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당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세요? 뭐 그래도 조금 낯선 존재가 당에 이제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처음에 이제 다들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잘 해보겠다라고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하면 사실 이제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죠. 네. 처음에 아주 호의적이진 않으시구나, 그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문자를 제가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당원분들께 이제 임명되었다라고 이렇게 네. 문자를 했더니 일단 응답률이 매우 높았고요. 새로운 정당이고 이제 직접 스스로 이제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할 의지도 좀 충만하시고 좀 잘 해보라는 말씀을 오히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좀 잘 해보라는 말씀을. 당신 때문에 탈당까지 고민했어, 뭐 이런 답장은 안 옵니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보통 응답을 하지 않죠. 그죠? 네. 그런 말은 보통 하지 않죠. 다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서요. 그것도 에너지 또 그래요? 써야 되고 머리 문구 이거 이렇게도 2단으로 쓸까 저 단어로 쓸까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죠. 근데 아주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당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시고 티타임도 하시고 저는 지금 당원분들에게 그러니까 당원 명부가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경선 중인데도 없어요. 네, 경선 중이어서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역위원장님은 그걸 갖고 이제 전화도 돌리시고 네. 가족들도 돌리시고 막 하는데 네?
당원분들이 당원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목록을 지금 모아 나가서 그분들에게 지금 전화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사실 원래 보통 경선이 들어가면 보통 당원 명부, 그러니까 번호를 안심번호로 해가지고 당에서 부여를 하거든요. 경선 후보자들한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다른 경선 후보자는 당원에 대한 번호가 있고 이동학 위원장 없으면 좀 굉장히 불리한 경선이 버림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움 속에서 도전을 하죠. 그러나 또 그거 극복해내는 게 그렇죠. 우리 청년 정치는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이제 청년 정치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앞자리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자는 아니죠. 네, 그렇죠. 4학년? 네, 사자죠? 사자여가지고 지금 이게 사자네. 착각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자야, 이게 사자. 얼굴만 보면 앞자리가 또 밑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좀 그렇죠.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위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세요? 위로 하시는 분도? 없죠? 사자입니다. 없죠. 네. 자, 그나저나 오늘 이제 뉴스가 이재명, 조국 두 당대표의 만남이 굉장히 또 화제가 좀 되고, 혹시 보셨습니까? 그 뉴스? 지금 아마 직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보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꽤나 이제 같이 같이 하려는 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예전에는 약간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좀 뭐랄까 선긋기 내지는 좀 이 조국 좀 조심하자 이런 느낌이 좀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태도 변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지율이겠죠. 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구체적 수치를 말하면 또 뭐 심의위원회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 안 할게요. 꽤 높게 나오고 네, 있다. 높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결 구도나 어떤 선을 확 긋고 이제 가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단일한 대우, 네. 요 큰 틀에서의 어떤 뭐 딱히 뭐 합쳐지진 않지만 어쨌든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가는 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약간 선 그으려고 했던 이유는 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그래서 합당이나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심지어 민주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조국 혁신당에 감정이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감정기입이죠? 투표를 여기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예.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예. 정당 투표 내 조국 신당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민주 비례연합 여기를 오히려 안 하시고 그 여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쪽을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지금 핫하다 보니까 여기는 네.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끝난 상태고 네. 그런 상태여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이중대 정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동학 전 최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글쎄요,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과연 잘 융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복 공천하고 있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시키고 예를 들면 김명태 최고의 판단이고요. 누구에게 아니, 보복을 원래 하죠? 많은 판단들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의 공천 학살이 있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당과 연대하겠다 하면서 자당 후보를 그냥 이렇게 내치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어떤 비명계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보복 공천 사천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학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비명이나 이제 친문 쪽에 있는 당원분들이 비례대표 투표를 조국혁신당에 하겠다라고 표명하신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랑 방송하시던 다른 민주당 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조국혁신당에 투표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참 나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나쁜 지도자요? 조국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을 만든 창당하게 된 배경은 비판받아야 되잖아요. 본인의 재판 과정이나 법원 어떤 그런 판결에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명예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를 도구로 이용하는 이 과정을 비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공천을 하면서 결국에 조국혁신당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나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최고가 이 정도 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조국혁신당 대표 취임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다 하셨고요. 근데 지금 두 가지예요.
아까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중대가 아니라요. 조국혁신당은 제가 볼 때 해병대예요. 선봉대. 선봉대, 해병대. 네. 네. 해병대가 원래 보충중대? 가장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네. 네,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사실 그걸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거죠. 네, 저 네, 매운맛 네. 민주당을 하겠다.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결국에는 뭔가 들이대야 된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검사들이 지금 보세요. 의대에 관련돼서 하는 것도 결국 뭔가 뒤에 이 압박 수단을 쓰기 위해서 또 검찰이 들어가고 경찰이 들어가고 심지어 어느 의사는 또 압수수색 들어가고 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검사 정권 시대에 네. 이 부분을 좀 막으려고 어쨌든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민주당과 동의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소구력이 좀 있을 네. 것이라고 밖에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도 해병대로 보이나요? 민주당 안에서 갈라먹는 거고 뭐 윤석열 정권을 뭐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밖에서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민주당도 자기들끼리 지금 권력 다툼하느라 정신없어 보이는 데다가 네. 반성도 없이 뭐 계속 위성정당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 민주당 지지층의 표로 어디다가 이렇게 갈라놓을 건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안에서 봤을 때는 뭐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나눠 먹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또 민주당 지지율이 있잖아요. 했을 때 이번에 이렇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네. 그럼 이런 점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눠 먹는 것 같지만 밖에서 보면. 보기에는 참 그 행태가 보기 좋지 않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눠 것 먹을 같다.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일단은 내일 이제 혁신 공천의 어떤 결과가 하나 정도 나옵니다. 내일이요? 예, 내일 뭐 민주당. 예, 이동학 결과가 나옵니다. 내일 나와요? 예, 나옵니다. 예.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반격의 카드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니 조금 전에도 나눠 먹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눠 먹는 것은 사실 조국혁신당하고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비례연합정당에서. 네, 그렇기도 하고 지역구도 지금 민주당이 진보당하고 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울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계세요. 근데 이분에 대한 공천하지 않고 진보당한테 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지역구를. 이거야말로 해당 행위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만약에 민주당 지금 당원이라면 이 얘기를 하는 김용태 최고의 눈빛이 외로워요. 왜? 뭐예요? 연합할 팀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은 연합할 팀이 없어요? 아니면 갑자기 지난번에 왜 그 프레임을 목사님하고 바꾸세요? 진보당 얘기하고 연합도 있는데 하시나요? 갑자기. 저희는 어찌 됐건 네. 그것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 진보당하고 하나라고 함께 보는 가겠다. 거고 그러니까 같이 연합 정치를 가겠다. 앞으로 하겠다. 진보당하고 진보당 같이 가는 거죠. 이미 경기동부연합 주사파와 함께 하겠다. 근데 뭐 민주당은. 그거를 부각시키고 싶어 하시겠지만 아니 그냥 함께 하는 거잖아요. 국회로 네. 들어오는 이상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민들께서 이것을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함께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심판, 국민의 인식을 믿는 거죠. 네, 국민의 수준을 믿고 결국 그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네. 그들이 들어와서 또 다시 무슨 뭐 진짜 여기 주장하시는 것처럼 주사파의 주장 그거 진짜 80년대, 70년대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주장한다? 저는 그거는 아주 70년대, 심판받을 80년대 얘기라고 아니다,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이거 안 진보당은 한다고 봐요. 70년대, 80년대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전히. 하거든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알아요? 막 스트레스 많이 저는 받았었는데. 아주 비상식적이라고 아니 같이 보는데 계셨. 아니, 과거에 거기 민주당 과거에 지도부에도 이제 저희 이제 아. 진보당 계열의 분들이 또 이렇게 다수 계시고 이렇게 당선자들 있고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나?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만 해도 절대 같이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정의당 내에서도 그거조차도, 거기도 네. 꽤 진보적인데 거기서도 진보당 세력이랑 같이 못하겠다. 사실 정의당은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합쳤다가 한번 뭐 통합진보당으로 이렇게 통진당 때 계셨다가. 이제 사태를 겪었기 네네.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진보당이 이제 합법적인 정당이 맞지만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를 주적이라고까지 하고 이제 규정하고 뭐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진보당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거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이게 그냥 저냥 넘어가질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놀라운 거죠. 근데 모호합니다. 국민이 선택하실 것이라 이제 판단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준석하고 류호정도 합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지만 그 다른 지점에서는 분명히 싸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민주당의 어떤 주류 목소리가 될 수도 아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아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 이게 윤석열 정부도 아니, 지금 그래도 주적이 어떻게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주사파랑 합칠 수 마당인데. 있겠습니까? 네, 그 어떤 걸 주류로 해서 주류된 공통된 목소리로 해서 대결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아 근데 이제 뭐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보고 민주당이 같이 하는 저 자매 정당이 어딘가 봤더니 민주비례연합이래.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는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일일이 거기 비례대표 누구 나오는지 다 뭐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민주당이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하니 믿고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민주비례연합을 내가 지지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특히나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앞순위에 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 뜻과는 너무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는 사실 민주당이라는 큰 거대 정당에서 이 부분은 책임을 좀 지고 그래서 네. 우리 민주비례연합에는 예를 들면 과거 주사파 활동 열심히 했던 뭐 진보당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어디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주민들에게 명확히 좀 알려주고 그래서 선택을 제대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네.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사람들 민주당 많아진 것 지지층이 같아요. 꽤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갈 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감지한 지도부에서 사실은 엊그저께가 그걸 했었잖아요. 그 창당 대회를.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연합당이 창당 대회를 했고 조국 혁신당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창당 대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총장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 사실 선거 오다가 조국 혁신당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인사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핵심적인 사실은 사람을 보낸 것이고 그래서 오늘 결국 이제 예방을 해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만난 것인데 네. 대결주의적으로 획을 긋고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연대 방향을 최대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도의 이 감정은 서로 나눴다고 봐야죠.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이른바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 이런 분들이 경기동부연합하고 관련 되게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라는 언론 기사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송금 문제도 있죠. 쌍방울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죠. 결국 다 북한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하나씩 다 연결되다 보면 이번 선거에도 진보당하고 또 연대하겠다고 주사파하고 연대하겠다고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묵과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진보당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동학 전 최고도 민주당에 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덮어지지 가려지지 않는다. 네, 이거는 너무 큰 빵꾸가 나가지고 이걸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제기해봐라. 네, 일단 네. 윤석열 정부 심판이다. 지금 여기 요 세석 내석 때문에 네. 사실상 민생이 어려워졌냐?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지금 무역 수지 나빠지고 있고 환율 나빠지고 있고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대방 공격만 하지 말고 비전과 대안을 내놓으시라. 내놔라. 네. 민주당이 할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당이 한 말이죠. 그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야, 민주당이 할 말이냐면 니는 뭐 했는데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신 거죠. 정권 내줬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양당 정치 좀 이제 그만 좀 하자는 게 우리 류호정. 그렇습니다. 네. 이 꼴을 그만 보고 싶다. 이 하면 꼴 그만 보고 건강한 싶다. 제3지대를 만들어주자. 네. 지금 이제 제3지대 특히 이제 요 조국 혁신당 때문에 가장 뭐 피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에서 좀 멀어진 그런 측면이 역시 뭐 개혁신당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아무래도 네. 양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음. 지금 계속 이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뭔 걸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인원도 적은 이 제3지대가 조금 이렇게 비전을 알리기에 어려운 측면은 있죠. 근데 뭐 계속 공천만 할 것도 아니고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각 당들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네. 그때부터가 진짜 이제 진검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일단 민주당 공천은 크게 요약하자면 박용진으로 조금 시끄러웠고 그 갈등이 임종석으로 극에 달했다가 아마 이동학으로 싹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좀 깔끔해지죠. 네. 깔끔해지죠. 네. 민주당 공천. 그렇죠. 네. 내일 저녁 혹은 목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네. 나오게 되겠죠. 결정이 네. 나옵니다. 그걸로 일단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잘못했던 것들은 그 이동학
공천이라는 걸로 사그려 이제 네. 녹여지는 거죠? 상세가 바로 되는 거죠. 상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태세 전환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 수 있죠. 아하. 제가 맡고 있는 대동단결에서. 맡고 있는 데가 서부전선이거든요. 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 정확하게 딱 했고 이제 파란 깃발 꽂습니다. 네. 그 정치인들은 다 이렇습니까? 아니요? 경선 과정 중이라 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야. 자기 객관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요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양당의 그 젊은 정치인들 공천에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조금 오랫동안 활동한 청년 정치인들도 더러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경력직 신입인 셈이거든요. 청년 정치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당에서 실력 쌓은 청년 정치인들 만년 대리. 이제 실제로 이제 일할 수 있게 네. 기회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양당 어디도 청년 정치인들을 그렇게 막 당내에서 잘 숙성을 시켜서 혹은 뭐 이렇게 잘 성장을 시켜서 현역 정치인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거의 없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청년 네. 정치라는 말이 나온 지 이제 꽤 됐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그때 시작했던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자라서 네. 실제 이제 중년이 됐죠. 중년. 준비가 되고 중년.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순간에 같이 이제 자라지 않았고 과실을 여긴 이제 그래도 정치 들어온 지 한 20년 됐죠? 네. 20년. 중년이 됐습니다. 오늘. 20년 됐어. 네. 유학전 체육 언제까지 잘할 거예요? 글쎄요.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어. 그래도 저 국힘은 김용태 최고 벌써 국회의원 후보로 한번 나갔던 적도 있잖아요. 예. 아, 근데 후보조차 아직 못했군요. 저는 2번이나 이제 다 고배를 마시고 경선에서 다 경선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너무 물론 제 부족 탓이 크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편하기도 하고요. 네. 늘 또 겸손하게. 그나저나 지금 이재명 대표랑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1대1 토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안 받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그거는? 그거는 저는 받는 걸로 하고 네. 아바타 토론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거니까 이재명의 아바타 이동학이 나가면 되겠다. 네, 저는 아바타 토론이라면 이거는 받을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표정을 왜 그런 표정을 한동훈 위원장은 아바타다. 네. 네. 아니 아바타 토론 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본 사람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나가서 실제 거기서 무엇을 협력할 것인지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가 도대체 정부의 고민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안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한동훈과 이 얘기를 1대1을 할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바타하고는 하기가 어렵죠. 오늘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랑 내가 토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토론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근데 야당은 늘 여당한테 말해요. 야당을 존중해달라. 네. 야당의 의원들을 존중해달라. 근데 야당은 여당 대표를 존중 안 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아바타다 하면서 아니, 왜냐면 프레임을 뭉개고 이러는데 야당이 여당 대표한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할 수 여당의 있겠습니까? 이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어떤 총의가 모아진 그런 당원들의 선택과 국민들의 선택이 모아져서 네. 선출된 지금 대표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실상- 비대위라는 자체를 민주당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리 꽂아가지고 사실상 자기 목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근데 상황에서는 그 말씀은 그 말씀 제가 하려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총회 토론도 거쳤고요. 네. 다 절차를 거쳐서 비대위가 출범했어요. 근데 이제 내리 꽂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바타로 생각하시면 토론에서 아바타인 걸 밝히면 되잖아. 이 사람 아바타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귀에 뭐 꽂고 나올 거예요. 네. 아 리시버 같은 거. 그렇죠. 꽂고 꽂는 게 나오죠. 아니고 입을 틀어 아 이재명 대표 입을 들어막. 입을 틀어 막아야 맞는 이거 제3지대 목소리로서 이거 아주 유의미합니다. 이런 거 아주 유의미해요. 아니 근데 네. 이 풍경이 굉장히 조금 필요한 게 사실 저희 작년에 비슷한 거 한 적 있잖아요. 네. 밥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소주냐 맥주냐, 뭐 누구랑 누구냥 만날 네. 거냐, 그 이제 사랑의 작대기도 끊고 네. 그랬잖아요.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근데 국민들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뭔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만나서 진짜 이걸 한번 풀어보자.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실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제스처도 아니고 뭔가 또 공격하기 위한 이런 걸로 지금 무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사실은 거의 공격거리로 이용하기 위한 걸로밖에 아니, 안 그런 보이는 논리라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테 계속 뭐 회담하자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도잖아요. 아니, 평시에도 마찬가지. 아니, 평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시도 그런 정시도. 의도라면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한테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하자고 해야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맞잖아요.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결국 하지도 않을 거를 가지고 며칠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지금 잘못된 상황. 아주 유의미한 거예요. 아주 유의미한 지적입니다. 아니, 예.
결국 안 이루어져요? 네. 아, 이루어질 수 그래요? 없겠죠. 네. 정략적인 게 뻔한데. 작년에 밥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만나서 토론을 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국민 그냥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일일이 뭐 200 몇 명의 후보를 다 알 수는 없을 테니까 적어도 당 대표 정도들이 나와서 이번 총선 우리는 뭐에 대한 총선이다. 아, 우리는 저 당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은 이거가 장점이다. 이거 정도 들을 시간은 알아보시겠죠. 많은 있어야 되지 분들께서.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네, 보고 네,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의 대결 국면과 대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갈등하는 정치이고 지금 대화하고 막 존중하는 상황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더 이루어지기 지금 막 어려워요. 미사일 만들고 폭탄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럴 그래도 때일수록 사실은 그래도 누군가는 대화를 만나야 하죠. 되는데. 그래서 그럴 여야 대표가 때일수록 만나서 뭐 대화하는 우리라도 게 아니고 제 대화하는 아니 상대를 우리는 하는데 불러주세요. 우린 밥도 먹으니까. 대화하는 걸로. 네. 뭘 갑자기 우리야 밥 먹고 커피 먹고 하는데 아니, 여야 대표가 만나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이번 말씀하셨던 대로 총선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양당이 총선에 어떠한 관점으로 응하는지 이런 거 좀 국민들께 알 필요가 있게 하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책임이 지금 민주당에서 보실 때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한 걸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하든지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앞에 무드가 있어야 되는데 또 무드가 없으니까. 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주최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그렇게 안 돼. 네. 뭐 아니 마우스 복싱 여기 오셔서 왜 웃은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 오셔서 지금 알겠죠. 그 어떤 분인지 알겠죠. 여야 대표가 오셔서 마우스 복싱에서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이 네.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순간 그냥 웃음이 나온 거죠? 예, 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재밌을 의원도 것 지금 같거든요. 오해 오해 없었으면 심장 웃음을 좋겠습니다. 찍고 있잖아요. 네. 네가 감히 이런 거 아니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설마 여기에서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니야. 아, 오히려 그럴수록 약간 좀 서로 이제 야 저기는 어디 편이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언론은 저건 뭐 완전 뭐 좌편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저희 장르만 여의도 정도라면 사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공이 인정하는 정말 그렇죠. 네. 중도지대 아니겠습니까? 치우쳐지지 않고. 그렇죠. 네. 아, 이 정도면 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런 데가 사실 많지 않은데. 제가 내일 이제 발표 나오고 되는 걸로 발표가 나오면 네. 내일 바로 대표실에다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진? 예,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관 여의도에서. 예. 장만 여의도에서 토론하는 걸로. 내일 그렇죠. 추진해- 공천이 된다면 예, 바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이건 뭐 여야 당대표 토론 1대1보다 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방송 시간이나 잘 지켜주세요. 네. 여튼 이제 토론은 아마도 좀 성사되긴 어려울 것 같다. 끝까지 그 총선이 4월 10일인데 그 전까지도 임박해서까지도 그 가능성 매우 낮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어쨌든 지금 공천 갈등이나 이런 걸로 계속 부각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책 토론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도대체 시대 국면에서 뭘 해야 되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요 공천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이거 공천이라고 공천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화성을 출마 요거 관련된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김혜경 여사의 뭐 보좌 했던 분이 네. 공천을 받았습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예. 그 선거 때는 보통 여사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부실장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선거 때만 예, 선거 있는? 때만. 예, 선거 때만 맡았고 이분은 권양엽 이 후보자는 거의 몇십 년 동안 민주당에서 네. 굵직한 당직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예, 민주당 내에서 이미 그리고 지난 4년 전에도 네. 그 해당 지역에 출마하셨던 바 있고 그때는 아마 컷오프가 당하셨을 거예요. 네. 이분도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회 부의장실에서 이제 그 배서실장도 하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청와대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뭔가 신망이 두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여사픽으로 된다?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될 만한 국민의- 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실력과 어떤 인성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계신 분이 네. 전 된 거라고 생각하고 호남 지역에는 특히나 여성 정치인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가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몇 생각이 딱 떠오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요 지역을 네.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해서 네.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경선으로만 다 붙이면 여성 청년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다양성이나 네네. 성별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한 하나의 당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걸 공격하는데 오히려 막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 다 여사 공천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웃음 문득 괜찮아요. 생각났네요. 네, 그죠. 불현듯 사람들 다 잊고 있었는데 민주당만 딱 쳐다보니까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이분은 받을 분이 받았다. 네, 이런 거고. 네. 네. 바로 잡아야 될 거는 일단 조정은 오늘 경선으로 통과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확 띄워주셨죠. 그러니까 경선이잖아요. 그렇죠. 경선 신지호 네. 전 의원과 경선하셔가지고 저희 공천 받으신 분이니까 그 발언은 이제 정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딱 예. 이 여사의 아우라가 딱 있는 상태에서의 네, 경선. 네. 네. 그래서 이 공천은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공천이 전국적으로 네. 잘못된 공천을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민주당 공천이 지금 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분도 어쨌든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근무하셨던 거잖아요. 보좌 네. 역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건 좀 더 드러난 봐야지 알지 않을까. 아, 현재 이것만 갖고 비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저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땐 민주당 공천이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도 뭔가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결케 보실 수 뭐 있죠. 그런 지점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분 나중에 일하시는 걸 한번 보시면 또 네. 잘 하실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 경기 화성을인가요? 네, 화성을에 화성을, 네. 네, 거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출마하기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뭐 반도체 벨트를 어떻게든 좀 지키겠다 이런 뭐 그런 전략입니까? 의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과학 기술 분야로 이렇게 지금 뭐 양양자 의원님이라든지 이준석 대표 본인도 이제 이공계열 출신이고 그런 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점, 그리고 뭐 당 대표로서 어쨌든 그 주변에 이제 또 저도 이제 조금 올라오면 분당에 있기도 하고요. 여러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점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출마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경기 남부 쪽으로 한번 쫙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네. 이제 젊으니까 네. 네, 젊은 분들이 많은 동탄을로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장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늦지 않게 출마를 선언하셔서 이제 뭐 열심히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개혁신당에 지금 약간은 이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뭐 그거 이제 객관적인 아마 사실이 되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신당의 좀 전략 같은 거는 뭐 있습니까? 아직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전열을 정비를 해서 네. 저희도 이제 뭐 이제 영입 인재도 발표를 하고 정치인들이 다 같이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내야겠죠. 지금 이렇게 와서 매번 싸우기만 하는 양극단의 진영 정치로는 아무리 그럴듯한 공약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실제 실현할 수 없다. 인구위기나 기후위기 같은 오래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일수록 해결이 불가능하다. 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제3지대가 존재해야만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지금 저 선거 뭐 슬로건이 뭡니까 현재? 아직 이제 총선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제 오늘보다 사용을 나은 하고 내일. 있지만 네. 지금 이런 점들이 이제 확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는 정치인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 이제 한동훈 뭐 장관 비대위원장 네.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토론하자, 뭐 출마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네네네. 아는데 우리 지역으로 저는- 와라, 한번 네. 붙어보자.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과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그 본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이 비판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준석 대표가. 네네. 아. 저는 네, 그거를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어쨌든 개혁신당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길일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화성 출마한 거는 저는 류호정 이 후보의 어떤 상승세 이런 것에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준석 대표의 화성을 출마하는 류호정 의원을 네.
상승시키는 효과가 결과적으로 있을 거다. 돕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오. 그리고 어제는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화성이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 자체가 네.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정체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새로운 도시예요. 직장 정체성이 좀 높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장 정체성이 높고 그걸로 정확하게 포섭을 이제 두겠다고 하는 네, 것이고 네. 옆 지역구 용인과도 바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 바로 위에 성남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니까 네. 저는 그 지점에서 좋은 지점을 골랐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아쉬운 게 네. 이준석, 천하람 같은 인물들은 사실 제가 당이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도 많지만 이 정도의 정치인들은 의회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례로 그냥 딱 깔아가지고 예,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비례로 하면 뭐 네. 앞에 한 뭐 5, 6번, 뭐 7, 8번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 예, 그냥 대놓고 네. 그냥 뭐 1번, 2번 하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구로 가는 바람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제3지대 후보들을 개혁신당의 후보들을 많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정당이 이렇게 무수히 많지만 결국에는 다 어떤 양당의 위성 정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당제 네. 하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양당과 이대로 위성 그러면 정당. 네. 22대 국회가 양당제 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지금 21대 국회의 4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피해를 입는 건 좀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재할 수 있는 힘을 좀 국회에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정치가 좀 바뀌는 걸 아마 국민들도 체감하실 수 있을 이제 거다. 양당 안에서는 못 고친다. 네.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정권을 이제 30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국민들께서 더 많이 이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아무리 해봐야 별로 국민의 삶 나아지지 않더라. 제3지대가 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 중에는 튼튼한 제3지대.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 계신 분이에요. 본선 출마 확정이죠, 제가. 본선 출마 확정이에요. 아, 그러네. 여기는 이제 선관위에 돈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는- 김용태 제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저 지금? 오늘 발표났는데 오자경선입니다. 저희. 경선 5명이에요? 예, 오자경선 지금. 어떻게? 네. 지난주에 보셨죠? 지난주에 콧노래 부르면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거의 울면서 들어오고 울면서. 아,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경선을 당당하게 5명이 붙어요? 저희가 후보가 7분이셨어요. 저희 지역이. 2명 컷오프. 어. 그 현역 분이 이제 불출마하시고 한 분 이제 컷오프 되셨는데 네. 어쨌든 당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이 포천 가평이란 지역이 네. 여당의 우세 지역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 되도록이면 좀 기회를 드리겠다고 공관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지금 후보분들도 오차 범위 내에서 대부분 이렇게 계시고 다 있고 접전이에요? 접전이기 때문에 아마 공관위도 누구 한 명을 단수 추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본인 포함 다 접전이에요?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포천에 있는 분한 어떤 형님이 이제 전 친한 형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김용태란 친구 아냐? 그랬더니 잘 알죠 형님. 제가 방송도 같이 나오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만만치 않던데 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는 속으로 기뻤다. 이거 단수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오자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자경선은 저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그 두 정도 번째입니다. 대구 그래요? 동구 을인가요? 대구 동구에서 한번 오자경선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지금 이제 경기 포천 가평이 두 번째 오자경선. 예. 아, 아마 네. 뭐 공관위가 더 발표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있는 경선도 갈 수 있는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1위가 50%. 그 1위 50%못 넘을 건 매우 다 오자하다 유력한 보니까 거죠. 아마 그죠? 결선까지 고민하고 경선을 임해야 되지 않나. 네. 겸손하게 묵묵히 하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오만하게 굴었다면 바로 야구 방송이 났죠. 오자경선인데 뭐. 겸손하게, 평소에 예. 네. 정정당당하게. 일단은 본선 티켓 확보, 그 다음에 오자경선 예고. 예선 경선 티켓 확보. 예, 그다음에? 예. 저도 예선 경선 티켓 확보. 아, 그래요? 확실히 거대 정당이 좀 뭘 하기가 쉽지 않구나. 쉽지 않죠. 예. 아니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양지고 네. 양지에서 경쟁이 빡셀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험지인데도 이렇게 빡세니까. 네. 그런 게 아이고, 좀 또 차이가 뭐 혹시 있죠. 저 경선 떨어진다고 나중에 뭐 당사 앞에 또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 뭐 누워 계시지 아니, 마시고. 경선 떨어져서 지금 오신 분들이 아마 경선 떨어져서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경선에 컷오프 뭐 이런 참여하지 못하셔서 내가 왜 못 들어갔냐 네네네. 원인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 다 항의하시는 거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참 되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류여정 의원은 한번 해보셨어요, 또. 심지어. 아유, 대단합니다. 예. 세 분 중에 현재도 제일 많이 가 있지만, 아, 원래부터 뭐 제일 잘 많이 하셨으니까. 있겠습니다. 네. 밥도 제일 많이 사요. 네. 아, 좋아요, 근데, 국회의원? 하면 지켜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이. 아. 직접 내가 목소리 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또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국회의원 되려면 아니면 되고 나서? 지금 되는 과정에서요. 되는 과정에? 생짜로 그냥 경선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선 비용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경선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네. 뭐 일단 경선 운동, 선거 운동 네.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 내 있는데 돈으로 다 써야 돼요? 예. 그건 또 이제 선거 비용에 해당되지 않고 아, 당에서 주는 건 나중에 아니고? 보전을 못 받아요. 또. 비보전에 그냥 자기 돈 해당되는.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한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선거 운동 비용. 그래요? 한 70억 써도 돼. 뭐 그렇게까지 쓸 수는 없겠지만 쓸 수도 없고. 예. 몇천만 원 그냥 쓰는 거죠, 뭐. 지금 예. 약간 공익 활동한다 생각하고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들 많이 나오면 지역 경제는 잠깐 활성화 좀 되겠다. 잠깐 그죠? 활성화 되죠. 네. 원래 선거 때 그렇죠, 뭐. 예. 아, 그래서 뭐 지역에 있는 인쇄소, 네. 뭐 이렇게 저 소형 트럭 그렇죠. 예, 예. 빌려주시는 분들, 홍보업체들, 홍보업체들. 뭐, 그다음 식당들, 네. 지지자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네. 네네. 예. 아유, 포천하고 또 웅진? 예, 저 인천, 중구, 영종, 강화, 옹진. 아유, 네. 참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그 두 지역 열심히 경제 좀 살려주시고요. 경제만 살리고 끝내면 안 될 텐데. 예. 네. 하여튼 세 분의 우정 계속해서 좀 유지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누구 뭐 한 명은 뭐 의원 되고 한 명은 또 뭐 떨어지고 이런다고 막 세 분 서로 막 갈라져서 서로 딴 자리에서 막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세 분의 우정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약속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 예. 일단 가능성으로 보면 일단 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우리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선거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살짝 나눠봤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세 분 가시면서 맛있는 또 식사 같이 한 자리에서 하시면서 예, 서로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장로한 여의도 오늘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저희도 마무리하고요. 내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정말 또 뜨거운 분들과 함께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독자가 조금 정체 상태입니다.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하면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